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시티가 아스톤빌라 원정에서 2대1로 패배하면서 다시 한번 공식 경기 3연패의 흐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오늘 경기 역시 경기 결과를 떠나서 경기 내용 자체도 매우 좋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과연 맨시티의 경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아스톤빌라는 맨시티를 어떻게 잡아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빌라의 선발 라인업에선 두 자리 정도 주목해볼 수 있는데요. 원톱 자리엔 와킨스가 아닌 듀란이 선발로 나왔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기세가 좋았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왼쪽 윙어는 로저스라는 선수가 선발 출전했는데요. 투톱 중에 한 자리도 가능하고 레프트 윙도 가능하고, 또 왼쪽 풀백인 리카디뉴를 공격적으로 쓸 때는 가운데에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기도 했습니다. 원정팀 맨시티의 선발 라인업은 3자리 정도 주목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코바치치가 오랜만에 선발로 복귀했고요. 카일 워커와 에데르송 대신에 리코루이스와 오르테가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맨시티의 공격은 그릴리시 위주의 공격이 많았습니다. 이건 아스톤빌라의 수비 형태와도 관련이 있는 건데요. 아스톤빌라는 오프사이드 라인을 형성하는 걸 수비 전술로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맨 뒤 라인이 거의 일자로 한 몸처럼 유지되어야 할 때가 많고, 그래서 아스톤빌라의 수비 폭이 되게 좁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스톤빌라의 수비를 편하게 호떡 수비라고 부를 때가 많은데요. 어쨌든 빌라는 맨시티 상대로도 호떡 수비를 펼치면서 이렇게 사이드 쪽에 공간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비 형태의 수혜자가 그릴리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시티 선수들은 사이드 쪽에 프리하게 있는 그릴리시에게 공을 많이 투입해주는 형태로 플레이를 했죠. 그리고 또 이런 패턴도 있었는데요. 그바르디올이 공을 잡고 있을 때 균도안이 공을 받으려고 움직이면 맥킨 같은 선수가 균도안을 막기 위해서 패스기를 차단하려고 움직입니다. 그럼 그바르디올이 그걸 보고 그쪽은 포기하고 스톤스에게 공을 줄 때 그릴리시가 완전 프리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또 그릴리시한테 큰 전환이 나가는 이런 패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릴리시는 왕반대를 많이 받게 되면서 조금은 무거운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 그릴리시의 상대방인 매티캐시가 그릴리시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고를 안 받는 선에서 약간 거친 파울을 하면서 그릴리시의 평정심을 잃게 만듭니다. 계속 짜증나게 만드는 거죠. 또 그릴리시와 캐시가 1대1 상황이 되더라도 캐시는 절대 먼저 발을 뻗지 않으면서 다른 선수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금 같은 장면에서는 중앙 미드필더 카마라를 기다렸죠. 그렇게 2명의 수비가 완성되면 그때부터 그릴리시를 바깥쪽으로 밀어냅니다. 이렇게 침착한 대응이 맨시티의 공격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그릴리시라는 선수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릴리시는 단독 돌파가 엄청난 특기까지는 아닙니다. 그릴리시의 장점은 상대에게 파울을 잘 당하는 거, 그리고 공을 잘 뺏기지 않는 거, 주변에 들어오는 선수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거, 플레이메이킹 능력, 이런 것들이죠. 그럼에도 그릴리시가 프리미어리그 윙어고 맨시티 주전 선수라면 일단 상대 수비를 뚫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됐을 때는 다른 선수들도 움직여야 그릴리시를 제대로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면처럼 그릴리시가 공을 잡고 있으면 2명 정도는 끌어당겨도 공을 뺏기지 않을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균도안 같은 공격형 미드필더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해주거나, 아니면 그바르디올이 그릴리시 뒤쪽으로 오버래핑 나가주거나, 이런 식으로 그릴리시가 자기에게 2명 붙여놓은 효과를 다른 맨시티 선수들이 잘 이용해야 하는데 이런 주변의 움직임이 적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림처럼 그릴리시 쪽으로 열리는 패스들이 전반에 거의 한 10개 정도는 됐었는데 상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지 못했고요. 이렇다 할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맨시티의 공격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이 경기의 두 번째 포인트는 맨시티의 전방 압박의 완성도가 많이 아쉽다는 겁니다. 그 전방 압박의 약점이 이번 실점 장면과 아주 큰 연관이 있는데요. 지난 리버풀과의 리그 경기에서도 홀란드의 습관적인 압박이 맨시티에게 큰 위기를 가져다 준 적이 많습니다. 전방 공격수가 압박할 때는 뒤에 선수들이 무조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방 압박할 때 공격수가 압박을 시작하면 다른 선수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한 명이라도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빈틈이 생깁니다. 그리고 리그에서 강팀과 약팀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프리미어리그 팀들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의 틈은 잘 공략할 수 있죠. 지금 장면이 그런 장면입니다. 맨시티는 앞쪽에 많은 선수들을 올려놓고 전방 압박을 강합니다. 그리고 홀란드가 상대 골키퍼에게 접근할 때 틸레망스가 완전히 프리한 상태로 있습니다. 측면에 있는 선수가 프리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경기장 중앙에
저렇게 많은 공간을 부여받은 채 프리하게 있는다는 게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스톤스가 틸레망스에게 붙어보지만 당연히 틸레망스가 돌아설 시간적인 여유가 있죠. 이 압박이 제대로 됐으려면 스톤스는 공이 가기 전부터 이미 틸레망스에게 붙어있고 틸레망스가 돌아서지 못하게 막았어야 했죠. 공간과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틸레망스는 비교적 쉽게 돌아서고 그때 마침 또 로저스의 오프더볼 움직임이 있어서 틸레망스가 그곳으로 넘어지며 왼발 패스를 줍니다. 스톤스 역시 뒤늦게 따라갔기 때문에 막기 쉽지 않았고요. 오히려 센터백의 한 명이 앞쪽에 투자된 역효과가 난 거죠. 이렇듯 전방 압박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면 아예 전방 압박을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인데 계속해서 애매한 압박이 더 안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저스가 침착하게 왼발로 같이 뛰어주는 듀란에게 주고 듀란이 깔끔하게 왼발로 감아차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로저스를 많이 칭찬하고 싶은데요. 좋은 오프더볼 움직임, 그리고 듀란이 슈팅 자세를 잡기 쉽게 아주 적절한 강도로 공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패스 역시 자신의 주발이 아닌 약발, 왼발로 준 것에서 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저는 맨시티가 전방 압박할 때 공격진끼리의 속도가 다른 것도 좀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홀란드는 느리게 뛰고 포드는 빠르게 뛰고 어떤 선수는 느리게 뛰고 하면서 자꾸 한 명의 틈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방 압박은 한 명의 틈이라도 생기면 오히려 더 위기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아스톤빌라의 자원 중에 파우 토레스라는 왼발잡이 센터백이 있는데 이 선수의 롱킥 능력, 빌드업 능력 이런 것들이 또 매우 좋아서 맨시티가 이렇게 앞쪽으로 선수를 투자한 순간에 롱킥 한번 빵 때려주면 또 빌라가 손쉽게 대처가 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 오늘 경기에서 제가 느꼈던 세 번째 포인트는 피지컬 싸움에서 맨시티가 철저하게 패배했다는 겁니다. 다른 경기도 맨시티가 피지컬 싸움에서 밀릴 때가 종종 있었지만 오늘 경기는 양팀의 차이가 더 확실하게 느껴졌었는데요. 맨시티는 코바치치, 리코루이스, 균도안, 포든 다 피지컬보다는 다른 쪽에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고 아스톤빌라는 키 195의 오나나, 187의 로저스, 키는 170 후반대지만 엄청난 코어를 가지고 있는 존 맥긴, 수비형 미드필더 180 중반의 부바카르 카마라 이렇게 미드필더들의 피지컬 차이가 많이 났고요. 이는 역습에서 차이를 많이 가져오게 되는데요. 아스톤빌라는 역습 나갈 때 경합을 이겨내면서 공이 앞쪽으로 나가는 느낌이 있었지만 맨시티는 역습 나갈 때 피지컬에 밀려서 계속해서 역습의 속도가 죽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의 두 번째 실점 역시 그런 피지컬적인 차이에서 벌어졌습니다. 로저스가 공을 잡고 역습을 하러 앞쪽으로 치고 나갈 때 코바치치와 워커 이렇게 두 명을 피지컬적으로 완벽히 이겨내며 전진합니다. 그리고 아칸지가 공을 끌고 온 로저스에게 몸을 갖다 대보지만 로저스는 이것도 이겨내면서 반대쪽 맥긴에게 오픈. 그리고 로저스가 맥긴에게 줬던 공을 다시 받고 왼발 땅볼 슛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경기는 2대 0이 되고요. 맨시티가 한 골을 따라잡긴 하지만 결국 승부를 바꾸지는 못하고 2대 1로 아스톤빌라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일단 오늘 경기에서는 모건 로저스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전쟁 영화에서 말을 탄 장군이 상대의 일반 병사를 다 쓰러뜨리고 다니는 것처럼 오늘 모건 로저스가 맨시티의 중원을 아예 헤집어 놨습니다. 약간 옛날에 루니를 보는 것처럼 피지컬적으로 맨시티 선수들을 때려 눕히면서 아주 높은 경기 영향력을 보여줬죠. 또 반면에 맨시티는 아까 말했던 전방 압박 문제라든지 그릴리시의 위주의 공격이 안 통했다는 그런 문제점까지 아직도 경기력이 회복이 안 된 모습이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맨시티는 후뱅 디아스의 부상 그리고 공격진에 이렇다 할 잘하는 선수가 없습니다. 공격진 전체적으로 폼이 좀 죽은 모습이어서 안 좋은 흐름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 과연 맨시티의 상승 흐름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